그래서 하나는 제 와이프를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분께 선물을 하거나 저희 사무실에 놔두려고 하고 있어요. 두 개를 샀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는 되시죠? 제가 제 돈 누고 제가 살 정도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그 리뷰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요. 그 유명한 소니의 WF-1000 X 5세대 XM5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사실 요청이 많이 왔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소니 이어폰은 제 귀에 좀 잘 맞질 않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편해서 이걸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야 되나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이어폰 샵과 미팅을 할 일이 있을 때 들어봤어요. 듣고 이거 괜찮습니다. 리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었습니다. 리뷰하겠다고. 그런데 늦어졌죠. 늦어진 이유는 오늘 이벤트와 함께 준비를 하려고, 그리고 짧은 적은 수량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최대한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뭔가 좀 패키징을 만드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큰 브랜드들, 소니 같은 큰 브랜드들은 사실은 그렇게 이런 이벤트 같은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어렵게 준비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도 리뷰와 함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준비했어요. 소니 측에서 다른 것도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어폰에 관련된 거지만 이 마지막에는 헤드폰에 할인 기회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5세대 버전의 이어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징 알아보고 장점, 단점 알아보면서 여러분들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 이어폰은 첫 번째 특징으로서는요.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으로 나온 겁니다. 블랙하고 그렇죠?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고요. 기존보다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이렇게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이고요. 경쟁하고 있는 A사 제품의 케이스와 비교를 해도 작지 않고 동일 크기 또는 더 작다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나왔습니다. 더 작아진 케이스, 과거 버전보다 더 작아졌고요. 이번에는 그전에는 V1 프로세서라고 소니가 독자적으로 만든 칩이 들어갔었던 게 4세대 버전이었다면 5세대 버전은 그 다음 버전인 V2 프로세서가 들어갔고요. 거기에 추가로 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QNEE 이게 경상도에서는 2의 2승 이러면서 하는데 그건 아니고 QNE의 영어 2. 이렇게 돼 있는 노이즈 캔슬링 전용 프로세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칩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V2 칩하고 QNEE 칩하고 프로세서하고 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는 노이즈 캔슬링 전용으로 쓰고 하나는 이제 오디오 전송과 오디오 프로세싱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체를 띠고 있고요. 신형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드라이버와 완전히 다른 8.4mm의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버면서 드라이버 X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약간 엣지까지도 이렇게 좀 다이아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되게 독특한 구조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적용을 했다는 게 또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2개의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있었다면 이번엔 3개의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이에요. 양쪽에 총 6개의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들어갔는데 골진동 그리고 이 안쪽에 이 이어폰을 보게 되면 이어폰의 피부 쪽에 달라붙는 피부 쪽에서 골진동을 느끼는 것과 귀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감지하는 마이크, 그 다음에 바깥에서 울리는 소리를 감지하는 마이크까지 밖에 있는 소리, 골진동으로 전달되는 소리, 그 다음 귀 속에서 있는 소리까지 3개의 소리를 듣고 분석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마이크가 노이즈 캔슬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5.3을 사용을 하고 있고 코덱은요, 당연하게도 SBC는 당연히 되고 AAC도 당연히 됩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에 가게 되면 L덱이 되는데 이 L덱도 되게 특이하게
L덱인데도 멀티포인트가 되는 L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L덱이 하나만 연결했다면 지금은 L덱인데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세팅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LC3라고 해서 이제 블루투스에서도 aptX 그 LE 그러니까 전력을 덜 쓰는 그 환경에서도 이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LC3까지 되게 했는데 이거는 뭐 음질이 뛰어나기보다는 저전력 상태에서 오디오를 잘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코덱도 지원을 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있었던 4세대에 있었던 그 DSEE, DSEE라 그래야 되죠. 고음에서 좀 해상도가 사라진 것을 인위적으로 이제 그 하모닉스를 계산을 해서 그 고음역대의 하모닉스를 채워 넣는 DSE 기술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DSE 익스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의 그 서라운드를 느낄 수 있는 그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8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케이스에 충전하게 되면 24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이 돼서 약 2시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완충이 되고요. 3분만 충전해도 1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어디 나가야 될 때 야 배터리가 없는데 3분만 잠깐 충전하고 나가게 되면 적어도 1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어버즈가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쪽이 아니구나. 이어버즈가 더 작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작아지고요. 가벼워졌어요. 무게는 5.9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형태가 됐고요. 독특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요번 모델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게 저는 실리콘 팁인 줄 알았어요. 모양이 실리콘 팁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실리콘 팁하고 똑같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실리콘 팁처럼 뒤집어지는데 이게 실리콘 모양을 한 메모리 폼 팁입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뛰어났습니다. 실리콘 모양을 한 메모리 폼 팁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실리콘 팁이 주는 편안함과 폼 팁이 주는 밀폐감? 네, 이 두 개 다 되게 됐어요. 제 경험에서는 해보니까 평소에 쓰고 있는 실리콘 팁보다는 조금 한 치수 큰 거를 썼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아요. 폼 팁을 썼을 때의 그 불편함. 과거에 요 바로 전 세대가 폼 팁이었잖아요. 정말 귀를 꽉 틀어막아서 진짜 귀를 아플 정도로 밀폐를 하는 그 느낌이 정말 불편해서 저는 사실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빌려서 리뷰만 하고 돌려드렸는데 구매를 하지 않았었어요. 4세대는. 근데 이 3세대, 5세대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이 폼팁 형태를 띠고 실리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폼팁은 진짜 훨씬 더 편안함을 주고요. 훨씬 더 편안하게 되고요. 귀도 훨씬 더 잘 막힙니다. 아주 이건 아이디어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형태를 띠고 있는 폼팁을 특징해 놓도록 하고요. IPX 4등급의 방수를 할 수 있으면서 권장 소비자 가격은 35만 9천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5세대 소니의 WF-1000XM5 입니다. 그래요.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이쪽의 장점, 이쪽의 단점을 이전에 있던 거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4세대를 하면서 리뷰를 했던 4세대 때도 3세대를 리뷰하면서 한번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장점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했었어요. 뭐 고급선 외형, 유럽 스타일 톤 밸런스, 뭐 뛰어난 해상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느냐 또는 지금은 너무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어폰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지우도록 하면서 그리고 신규적으로 새로 들어온 장점이 있는지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스러운 외형인데요.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밝은 스타일의 이어폰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번에는 블랙이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글씨와 로고와 그다음에 이어폰의 마이크, 그러니까 외부에서 듣는 통화할 때 쓰는 마이크 같은데 요 마이크의 그 그릴이 로즈 골드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소니라는 마크도 굉장히 이쁘게 로즈 골드 컬러로 딱 되어 있는데 얘가
검정색이 흰색하고 검정색이 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흰색을 좋아했었는데 이번엔 달라요. 검정색이 마음에 듭니다. 그만큼 고급스러워졌어요. 특히 검정색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기 때문에 그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달라졌습니다. 유럽 스타일의 톤 밸런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조금은 따뜻하면서 중저역에 대한 것이 좀 강조가 되고 유럽 사람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와 다이나믹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소니가 추구하는 그 펀치감 있고 베이스가 많은 그런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럽 스타일의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고 노력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리 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어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귀에 맞는 이어팁을 잘 착용을 했다면 특히 이번에 나오는 요 새로운 실리콘 모양을 하고 있는 폼팁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잘 맞는 걸 사야 됩니다. 요거를 잘 맞는 걸로 잘 장착을 한다면요. 이 앞에 나왔던 5세대 헤드폰의 사운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튜닝을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팀이 튜닝을 한 것 같아요. 기술 자문을 만약에 받았다면 기술 자문한 사람의 그 의지가 동일하게 5세대 헤드폰과 이번에 5세대 이어폰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톤의 색깔 자체, 소리 사운드의 색깔 자체가 5세대 헤드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 와, 이거는 진짜. 그래서 광고에서 이렇게 뭐 헤드폰 케이스에다가 이어폰 이렇게 놓은 거 있죠. 그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5세대 헤드폰이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5세대 헤드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리뷰를 했던 기억 아시죠? 이 리뷰 했었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5세대 헤드폰을 약 7대인가 샀어요. 진짜로 그거를 거기 뭐 이어폰샵 대표님한테 뭐 제가 한 7대 샀죠. 그랬더니 대표님도 그래요 한 6대 7대는 사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한 7대 정도를 사서 선물을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한테 준 게 5대, 제가 선물로 준 게 2대 이상이에요. 7대가 넘겠다. 한 8대는 산 것 같다. 그 정도로 이 5세대 헤드폰 제가 지금 이것도 갖고 있거든요. 이거까지 치면 8대가 넘겠네. 한 9대 되겠네. 이것도 저희 회사에 갖고 있는 건데 이것도 구매를 한 건데 이 5세대 헤드폰은 제가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선물하고 저희 가족들한테 선물을 하고 외국에서 왔던 우리 조카들한테도 선물을 하고 그랬어요. 정말 5세대 헤드폰은 제가 누구한테 줘도 야 이건 사운드도 좋고 노이즈 캔슬링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서 참 좋은 헤드폰이다. 잘 만든 헤드폰이다. 가격대 성능이 뛰어난 헤드폰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사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믿을 만한 그 헤드폰의 사운드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그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얘기했던 뛰어난 해상도, 특히 L덱으로 들었을 때 뛰어난 해상도라고 했는데요. 이 해상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그대로 놓고요. 애플하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뭐 애플에서는 AAC 코덱으로 위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는 L덱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되어 있고 거기서 좀 특징이라면 안드로이드에서는 L덱으로 한 대밖에 연결이 안 되는데 이제는 2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밸런스를 맞췄고 거기에 LC3까지 되고 SBC까지 되도록 해서 환경을 조금 다양화하면서 물론 aptX는 되지 않습니다. aptX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에서는 잘 동작할 수 있는 오히려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에서의 호환성을 더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버전보다 더 높였다고 하니까 기대할 만한 그런 연결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이전에는 리뷰를 했었는데 요거는 일단은 2023년 기준에서는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나 조금 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할 것 같아요. 이제는 2023년도에 진짜 출력이 어마어마한 애들이 좀 나와서 얘가 그전에는 이게 큰 출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닥 그렇게 큰 출력이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큰 출력 정도가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사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마스터라는 게 있었죠. 왼쪽이 마스터냐 오른쪽이 마스터냐. 그래서 이 마스터 유닛이 있고 그 마스터 유닛이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끊기는 이런 게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블루투스 5.3이 되면서 좌우 개별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2023년 기준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우도록 할게요. 더 좋아진 노이즈 캔슬링을 4세대 버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요번에는
더 좋아진 성능이 세진 노이즈 캔슬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는 솔직히 너무 노이즈 캔슬링이 세게 느껴져서 불편했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었어요. 그 귀가 눌리는 캐빈 프레셔도 좀 느껴지고 너무 어색할 정도로 귀를 꽉 누르는 듯한 느낌이 나서 불편하다고 느꼈었던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게 불편했었고요. 귀가 눌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 이어폰들은 소음이 많은 지하철이나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소음이 있는 환경, 길거리라든지 뭐 일반 대중교통을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는 그 정도 수준의 환경에서는 그렇게 센 노이즈 캔슬링이 오히려 좀 부담스럽고 귀를 좀 너무 누르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 노이즈 캔슬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5세대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훨씬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예, 훨씬 자연스럽고 이거는 귀 눌림 현상도 극히 적고, 그러니까 캐빈 프레셔도 극히 적고 훨씬 자연스러워요. 요거는 제가 만족할 만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찾은 것 같아요. 예,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워진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더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외부 소리 듣기 기능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에게 별로 없는 20단계로 왔다 갔다 해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있으니까 놔두도록 하고요. 크기가 작아졌다고 했었는데 네, 작아졌고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이전 버전보다 더 작아진 크기인 것 같아서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요.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의 톤 밸런스가 정말 잘 맞춰놨다. 90% 밖에 있는 소리랑 비슷하게 맞춰놨다고 했는데 이 톤 밸런스도 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정말 잘 맞춰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뭐 이압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귀를 눌렀을 때 안에 있는 공기가 좀 잘 빠져나가게 귀 고막이 눌리는 것이 없도록 이압 컨트롤 할 수 있는 이압 해소 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2023년 기준에서는요. 많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거의 다 들어있지 않아요? 이어 팁에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압력을 빼는 무슨 구멍이 있거나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서 2023년 기준에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DSE의 고음 보존 기능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동일하게 들어있는데 과거의 4세대 버전 같은 경우는 조금 톤을 좀 따뜻하게 잡고 고음이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단점에서도 얘기했죠. 7kHz 이상의 소리가 좀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DSE를 켰을 때 확 이제 고음 쪽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음 쪽이 개선이 됐다라는 게 느껴지는 DSE의 익스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고음이 과거의 4세대 버전보다 훨씬 잘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고음은 7kHz 이상. 그 4세대 버전이 잘 내지 못했던 7kHz 이상인데 7에서 9kHz까지는 좀 빼놨어요. 왜냐하면 거의 치차름 대역이에요. 치차름 대역에서 거기를 좀 빼긴 했습니다. 톤을 좀 빼긴 했지만 9kHz 이상이 잘 살아있어요. 잘 살아있기 때문에 훨씬 고음이 좀 잘 느껴지고요. 그 상황에서 DSE의 익스트림을 켰을 때에는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느끼기 힘들 거예요. 귀가 예민하신 분, 매니아층들, 이어폰이나 헤드폰 오디오에 매니아하신 분들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조금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손실 음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좀 덜 티날 거예요. 좀 손실 음원으로 고음이 좀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DSE 익스트림을 켰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하모닉으로 해서 좀 살려나니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원래 고해상도 음원을 듣고 계시고 이번에 나오는 5세대가 고음이 좀 잘 살아있기 때문에 일반인분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게 좀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도 DSE 익스트림이 들어가 있어서 잘 고음 보정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 들어가는 장점이 없을까요? 제가 느꼈던 이번 5세대에서 그리고 정말 제가 느꼈을 때 이것 때문이라도 5세대 버전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유럽 스타일 톤 밸런스 바뀌었다는 그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그 노이즈 캔슬링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이 부분 때문이라도 확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그 전에 였던 거 L덱이 멀티 포인트가 되게 됐습니다. L덱으로 두 대의 장비를 연결을 해서 A 장비에서 B 장비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된 게 달라진 특징이고요. 또 하나 좋아진 거는 톤 밸런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톤 밸런스는
이 XM5 5세대 헤드폰과 비슷하게 톤 밸런스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았습니다. 적어도 제 귀에서는 어디 하나 튀는 거 없이 진짜 잘 맞춰놨어요. 와, 이거 듣고 이 5세대 헤드폰 만드신 분들이 이거 튜닝했구나 라고 느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치차림들이 민감하니까 7kg에서 9kg를 살짝 내려놨어요. 일부러 내린 것 같아요. 고개를 싹 내려놔서 치차림도 거슬리지 않게 들리면서 정말 잘 맞춰놨습니다. 정말 잘 맞춰놔서 야, 이거 듣자마자 그렇지, 소니가 정신 차렸구나. 이거지, 이렇게 하면 음악 애호가들이 좋아하지 라는 그 사운드를 맞춰놨어요. 저음이 양이 여러분들 좀 적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어팁을 바꾸세요. 이어팁을 조금 큰 거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어팁을 너무 큰 거 하게 되면 실리콘 팁 같은 경우는 접히면서, 알죠? 구겨지고 접히면서 공기가 새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 실리콘 팁은 실리콘 팁이 아니죠. 실리콘 모양을 한 폼 팁은 대형 사이즈를 껴도 잘 들어갑니다. 메모리가 잘 돼서. 이렇게 지금 요건 대형을 껴봤어요. 검정색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탁 놓으면 이 폼 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보여져요.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뒤집어 깠다가 탁 놓으면 이 폼 팁이 제자리를 딱 찾아가는 게 보여지는데,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귀에 딱 들어갔을 때 귀 속을 쫙 밀착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이즈도 껴보고 중간도 껴보고 큰 것도 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스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블 스몰, X 스몰이 나온 거죠. X 스몰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작은 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잘 착용이 가능하고, 이어팁 사이즈에 따라서 저음의 양이 바뀌어요. 저음의 양이 바뀌니까 저음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어팁 사이즈 조금 큰 거 끼시면 여러분들 저음이 맞으실 겁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톤 밸런스를 너무 잘 잡아놔서 그 부분을 장점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뀐 거예요. 4세대 버전보다 스테레오 감이 훨씬 좋아졌어요. 좌우로 끝까지 벌려지는 이 느낌과 완전 끝에서 이 끝에 있는 악기들의 표현 능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 스테이징이 넓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스테이징이 좁아진 게 아니라 이 듣고 있는 스테이징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어졌습니다. 이거는 야, 듣고서 우와, 이어폰이 이 정도 되면 음악 들을만하다. 진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이 정도면 음악 들을만하다 할 정도로 스테레오감이 진짜 기가 막히게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새로운 장점에 놓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4세대 버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음상 표현이에요. 소리가 가깝게 있을 거는 가깝게 있고, 와이드하게 펼쳐진 상태에서 그 와이드한 사이에서 있는 그 악기들이 들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4세대에도 잘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5세대의 느낌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상들이 잘 표현했지? 특히 중역대의 소리들이나 목소리라든지 악기들이 대부분 중역대에 있으니까 중역대의 소리들을 표현해서 되게 정확하게 음상들이 맺히고 정확하게 표현되는 거를 보고선 야, 과거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 이게 드라이버가 바뀌어서 그런가? 아니면 프로세싱 칩을 나눠놔서 노이즈 캔슬링 따로, 소리 표현은 V2 칩에서 따로 이렇게 해놔서 그런가? 확실히 소리의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표현이 옛날보다 해상도도 뭐 똑같이 좋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음상을 더 정확하게, 또 음상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음상 표현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서 그것까지가 제가 뽑은 이번 5세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네, 제가 뽑은 단점을 들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4세대의 단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4세대의 단점이었어요. 4세대 버전을 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대부분이 착용감 또는 이어팁 부분이었어요. 귀에 좀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들어간 이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폼팁이었어요. 폼팁이 너무 딱딱하고 귀에서 너무 세게 팽창을 하면서 귀를 꽉 막는데 그게 정말 불편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못 사겠다 싶어서 안 샀어요. 4세대는 안 사고 돌려드렸고, 이번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번 거는 폼팁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 모양을 했는데 실리콘이 아닌 폼팁이고, 그래서 사이즈를 바꿔볼까 하고 했을 때 작은 사이즈를 껴도 잘 맞고 편안하게, 큰 사이즈를 껴도 편안하게 잘 맞고, 야 이건 뭐냐. 그래서 저음의 양에 따라서 내가 저음을 많이 듣고 싶으면 큰 사이즈를 끼면 자연스럽게 잘 맞고, 저음을 좀 약하게 들으면서 되게 편안하고 약간 세미 오픈된 느낌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면 일부러 소형을 껴갖고선 껴보면 밖에 있는 소리가 은근히 새 들어오면서 되게 편안하고 좀 고음 성향의 이어폰으로 바뀌면서 야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나 저음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중고역을 조금 강조하면서 듣고 싶다 그러면 스몰 사이즈에 끼니까 전혀 어색한 거 없이 이렇게 들리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실리콘 모양을 하고 있는 이번에 새로운 폼팁,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점은 지우고요, 이건 오히려 장점에 넣어야 돼요. 장점에 넣어야 된다. 이 폼팁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불편한 착용감도 폼팁 때문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어폰이 더 작아졌어요. 작아졌겠죠. 예, 그 전보다 좀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착용도 훨씬 좋습니다. 착용도 훨씬 좋고 귀를 너무 밀폐한다는 느낌도 없고 귀 속으로 너무 들어간다는 느낌도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모양 자체가 아닙니다. 귀의 입구 부분을 막는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도염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착용감도 편하고 귀를 적당히 잘 밀착하면서 이게 차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훨씬 더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주변 소리 듣기 기능에서 히즈 노이즈가 조금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개선은 됐지만 히즈 노이즈가 있긴 있습니다. 개선이 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부분이 깨끗하게 잘 들리는 몇몇 이어폰들이 있어요. 그런 이어폰들은 특출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좋은 가격대에서 형성하고 있지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의 EQ로 되게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낸 건 사실인데, 잘 듣다 보면 특히 고역에서 이렇게 치하는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우지는 않고 유지를 했는데 개선은 됐어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요건 좀 남겨놓긴 할게요. 그 다음에 주변 소리 듣기 기능 할 때 이제 오류가 아직 남아있다. 요거는 무슨 오류였냐면, 이 주변 소리 기능을 켜놓고요. 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휘파람 이런 거, 이런 소리가 짧게 나면 괜찮은데 이런 소리가 길게 몇 초간 나잖아요. 그러면 주변 소리 기능이 꺼져요. 꺼지고 동작을 안 합니다. 그때는 핸드폰에서 노이즈 캔슬링 한번 갔다가 주변 소리 기능으로 오든지 아니면 껐다가 주변 소리 기능으로 오게 되면 그게 활성화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피드백 루프가 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기능을 끄는 그런 안정장치, 그러니까 피드백을 피할 수 있는 안정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제가 너무 억지로 만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하철 같은 거를 타거나 기차 탔을 때 가끔씩 이렇게 끼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때 이게 확 하고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는데 4세대 버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4세대 버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는데 그런 게 살짝 남아있다는 것은 일단은 남겨놓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톤 밸런스를 제가 문제를 삼았었는데 7kg 이상대의 고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 다음에 800Hz에서 2.5kHz가 좀 이렇게 좀 꺼져 있다. V형 쉐입으로 좀 꺼져 있다. 이것도 아쉽다라고 얘기했었고, 30에서 50Hz의 초저역이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때는 막 폼팁이 확 팽창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너무 센 거 아니냐라고, 약간 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됐어요. 톤 밸런스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적어도 제 귀에서는 톤 밸런스를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어요. 톤 밸런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톤 밸런스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이어폰이 갖고 있는 새로운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 X라는 새로운 드라이버, 8.6mm인가 8.3mm인가 그 새로운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특색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톤 밸런스 문제가 아니라 그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이 반응 속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어떤 음악 장르에 따라서 그것만 즐기시면 돼요. 뭐가 과하지도 않아요. 뭐가 적지도 않아요. 단지 그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특성대로 음악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EQ를 플랫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에는 EQ 값을 줬는데 저는 만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EQ 그냥 플랫으로 놓으시면 돼요. 단지 저음의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어 팁에서,
이어팁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 근데 나는 큰 이어팁 하니까 너무 불편해. 작은 이어팁이 나 귀엔 편한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클리어 베이스가 있어요. 클리어 베이스 EQ가 있거든요. 딴 거 만지지 마시고 클리어 베이스 양만 늘려서 저음의 양만 조정하세요. 그러면 돼요. 다른 데 만지실 필요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톤 밸런스 부분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슈는 없나? 새로운 이슈가 약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할 건 아니고 저희 같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피끼하게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할게요. 톤 밸런스 뭐 확인할 때 제가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하면서 20Hz부터 2000Hz까지 훑어요. 훑으면서 THD가 깨지는 데가 없나? 그러니까 하모니 디스토션이 생기는 데가 없나라고 이렇게 훑습니다. 훑어요. 저역에서 하나도 안 깨지고요. 중역에서도 안 깨져요. 고역에서도 안 깨지더라고요. 안 깨져서 너무 잘 잡아놨는데 얘네들 잘 만들었네 라고 하는데 언제 약간 문제가 생기냐면 9kH를 넘어갈 때부터 9km 넘어가면서부터 그 9km 이상대의 톤을 낼 때 히스 노이즈가 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프로세서 에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블루투스로 전송을 하는 그 코덱에서 나오는 특징, 9km 이상대의 소리를 클리어 톤으로 놓게 되면 클리어 톤으로 소리를 재생하면 딴 소리에서는 반응 안 해요. 거기 대역을 들어가면 그 소리와 함께 히스 노이즈가 살짝 올라오는 뭐가 샥 올라온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건 뭐 알리아스 주파수라고 하기는 뭐예요. 왜냐면 알리아스 주파수는 그게 나올 때 다른 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톤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띠 하는 소리에 뭐가 부 하는 소리가 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띠 하는 고음에 띠 하는 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약간 난 그래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켜졌나? 했어요. 왜냐면 주변 소리 기능을 키면 히스 노이즈가 살짝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켜졌나 하고 봤더니 아니요. 그걸 꺼도 또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바꿔도 그래도 10kHz 이상에서의 톤을 이렇게 훑을 때는 그 노이즈가 살짝 올라오더라. 자, 그런데 이 노이즈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용에서 나온 노이즈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음악 들을 때에는 들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희 같이 이제 막 이런 거 테스트하고 저런 거 테스트할 때 거기에 사인톤, 여러분들 사인톤을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인톤으로 훑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살짝 나오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쉽다. 제가 이걸 단점에 넣기보다는 제가 찾아낸 약간의 그런 마이너한 뭐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이 단점 얘기할 때 같이 공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장점, 단점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통화 품질도 들어봐야겠죠. 여러분 통화 품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에서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지 지금 5세대 소니의 무선 이어폰으로 테스트할 경우에 어떤 소리가 상대에 들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지금 소니의 WF-1000XM5, 그러니까 5세대 버전의 무선 이어폰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상대편 쪽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5세대 버전의 소니의 WF-1000XM5의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같은 지하철에 있는 것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카메라 마이크 위에 있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제 WF-1000XM5 5세대 버전의 소니의 이어폰으로 변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변환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소니의 5세대 버전, 신형 5세대 버전의 통화 품질 소리입니다. 지금 같은 시끄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상대편 쪽에 이런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가상으로 시끄러운 환경, 지하철과 같은 환경에서 통화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5세대 버전의 소니의 무선 이어폰의 소리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통화 품질 어떠신가요? 통화 품질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니의 이어폰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저한테 소니 이어폰은 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제 귀 소리가 좋으면 제 귀에 맞지 않고, 제 귀에 맞지 않다는 여기 크기도 안 맞고, TV 좀 안 맞고, 소리가 좀 내력적이다고 싶으면 그렇고, 아니면 귀에 잘 맞으면 소리가 별로고 이래갖고 헤드폰은 좀 괜찮았는데 이어폰은 내가 이어폰을 하면서도 이어폰을 내가 이걸 이랬어요. 솔직히 좀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저는요, 요거 리뷰하려고 요 두 개는 받았습니다. 요 두 개는 받았고요. 요거는 이제 리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요. 요 두 개는 제가 샀습니다. 이건 제가 산 거예요. 요 두 개는 케이스 뜯지 않은 요 두 개는 샀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 와이프를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분께 선물을 하거나 저희 사무실에 놔두려고 하고 있어요. 두 개를 샀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는 되시죠? 제가 제 돈 누고 제가 살 정도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만에 소니에서 간만에 이어폰에서는 솔직히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솔직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6세대가 기대가 되는 거죠. 5세대에 와서는 저한테 귀에 맞는, 성능도 마음에 드는, 착용감도 마음에 드는 그 장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니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뷰가 조금 늦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시간인데 오늘 일요일 10시 넘어서가 됐을 텐데, 여러분들 지갑을 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매력적인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구독은 누르고 보시고 계신 거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보시고 계신 거죠?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량을 충분히 갖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량을 많이 못했어요. 이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소니의 이어폰은 200대밖에 없습니다. 200대밖에 없어서 요거 생각하셨던 분들은 빨리 클릭하셔야 돼요. 지금 얘는 35만 9천 원의 정가로 되어 있거든요. 35만 9천 원의 정가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제품과 함께 한 3만 5천 원 상당의 요 3in1, 그러니까 무선 충전기까지 같이 드려요. 요 무선 충전기는 이렇게 해서 전화기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내 전화기 어디 갔냐, 이게 올려놓으면 딱 붙는 거에 뒤에 충전할 수 있고, 여기에 시계 할 수 있는데, 요거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선택하실 때 이거 애플워치냐 아니면 그 갤럭시 워치냐 선택해야 됩니다. 애플하고 갤럭시는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요 3in1 충전기를 드리고요. 드리고 거기에 추가로 투명 케이스까지 또 드려요. 그러니까 약 한 4만 5천 원 정도 되는 사은품이 같이 나가는데요. 한 5만 원 가까이 되겠죠. 같이 나가는데 여러분들 금액은 29만 9천 원. 네, 29만 9천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200대 한정을 합니다. 29만 9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요거 한 3만 5천 원 하는 충전기와 그 다음에 투명 케이스까지 같이 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링크는 조금 있다가 동시에 오픈을 할게요. 지금 말고요. 동시에 오픈. 왜냐면 좀 같이 있거든요. 요거 하나 더 해서 그다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헤드폰. 헤드폰은 5세대 헤드폰인데, 요 5세대 헤드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헤드폰의 계절이 왔죠. 날씨가 추운 헤드폰의 계절이 왔고, 요새는 헤드폰을 쓰는 게 아니라 헤드폰을 패션 아이템으로 이렇게 하고 다닌다. 요새는 헤드폰을 패션 아이템으로 하고 다니는 요 헤드폰, 소니 5세대 헤드폰도 할인을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39만 9천 원. 헤드폰에 39만 9천 원. 요것도 수량 한정이에요. 300대. 300대밖에 없습니다. 300대인데 멋진 요 스탠드까지 같이 드려요. 요 스탠드까지 같이 해서 헤드폰 스탠드까지 포함한 걸로 39만 9천 원으로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링크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링크를 보실 수 있어요.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댓글에 처음 보게 되면 요 소니 제품에 대한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소니가 같이 행사를 또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턴테이블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 턴테이블을 하시면서 뭐 댓글이 나왔어요. 이거 행사 끝났죠? 아직까지 그 영상을 보시면서 행사 끝났죠? 하시는 그 글을 봤었는데, 다행인 거는 이번에 소니가 이 행사를 하면서 이 턴테이블까지도 같이 행사로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필요하셨던 분들이나 주변에 턴테이블에 대해 관심 있었는데 요거 싸게 못 구해서 그러셨다, 또는 입문하시고 싶은, 요거는 입문용이거든요. 입문하시고 싶은, 올 겨울에 한번 턴테이블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주변에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들어가시면 되고, 주변 분들한테 이 링크 그냥 주시면 돼요. 링크를 주시면 여러분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소니 측에서 주는 그런 혜택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링크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니 제품은요, 이렇게 소니의 5세대 이어폰과 소니의 5세대 헤드폰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벤트로 드리고요. 턴테이블까지도 함께 한다는 거. 소니 행사는 거기까지고요. 특별한 케이블을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핀에 대해서 영상 기억하시는가요? 예, 그래핀에 대한 영상하고 공동구매도 했었고, 이어폰하고 헤드폰 케이블까지 최근에 제가 포칼용 프로토타입의 헤드폰 그 케이블까지도 한번 했습니다. 이어폰 케이블에서는 여러분들께 뭐 헤드폰 아날로그 케이블 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리 변화에 대한 것도 녹음해서 한번 들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한번 이어폰 착용을 한번 해보시고 실제 쓰시고선 이 그래핀 케이블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핀 케이블에 매니아가 생겨서 요청사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요청사항이 무엇이냐면 4.4 링크 케이블에 대한 요청사항이 생겨서 요 케이블을 만들게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좀 소개를 좀 해달라고 이번 기회에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4.4 지금 요건 링크 케이블이에요. 이 4.4 링크 케이블은 매니아층을 위한 겁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진짜 이 오디오의 덕후들, 오디오의 덕후, 오디오 환자들을 위한 케이블인데요. 4.4 케이블을 정말 아주 뛰어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4.4 15cm짜리 케이블에서는 저항치가 아마 최저일 겁니다. 저항치를 치수를 잰 거를 공장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항치 수치가 평균 8mΩ 미만 8mΩ을 안 넘는다고 합니다. 8mΩ이라고 하면 0.008옴 요 정도 수준이 나오는 케이블이 있긴 있어요. 예, 링크 케이블이 있긴 있는데 그 케이블은 지금처럼 15cm가 아니라 7cm짜리, 이거보다 반 정도 짧은 7cm짜리에서 나온 수치니까 걔를 15cm짜리를 만들면 2배의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케이블 중에서는, 링크 케이블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저항치를 가지고 있는 8mΩ, 0.008mΩ의 수치가 나오는 4.4 케이블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매니아층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4핀짜리, 그러니까 원래 4.4 4핀인데 밑에 보면 쉴드까지 해서 5핀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케이블은 쉴드가 없죠. 그래서 이 쉴드가 아니라 얘는 그라운드 케이블로 쓰거든요. 4.4는. 그래서 그라운드 케이블짜리 5핀 케이블, 5심짜리가 있고요. 4심짜리가 있어요. 두 개가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4심짜리는 399,900원에 지금 할인해서 하고 있고요. 5심짜리가 499,900원에 하는 건데, 이거는 듣고 사람들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무슨 케이블이 그렇게 비싸? 근데 이 매니아들은 듣고서 이거 안 비싸네? 괜찮네? 이러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핀으로 4.4 케이블 링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인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링크로 해서 쓰게 되어 있는 링크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앰프나 4.4로 증폭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장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포터블 장비의 4.4 출력, 또는 내가 갖고 있는 DAC, 내가 갖고 있는 DAP의 4.4 출력에서 순수하게 깨끗한 소리를 그런 프로세서나 그런 앰프나 그런 리시버에다 연결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4.4 케이블도 함께 제가 밑에 링크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건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의 죄송합니다. 환자분들을 위한 요 케이블도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케이블은 진짜 환자분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를 그냥 갖다가 다른 분들한테 드리세요. 예, 다른 분들한테
드려서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한더라. 제 채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랑 상관없어요. 제 채널을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필요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려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보시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제가 리뷰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었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찍은 이 리뷰 영상이 여러분께 좀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근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충남 논산에 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 것 때문에 논산에 매주 내려가 있다 보니까 제가 업무랑 요새 좀 서류 작업이나 건설 관련돼 있는 거랑 뭐 이게 너무 많아갖고 영상을 잘 못 찍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주간 영상을 좀 잘 못 찍었던 거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대한 조금 안정이 되면 논산에서도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 이런 영상이나 라이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논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리뷰, 제품에 대한 리뷰 영상도 잘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